이번 시간에 같이 해볼 거는요. 강한 결합 요소, 즉 Strongly Connected Component 알고리즘의 기초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강한 결합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정점 간의 그룹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강한 결합 요소에 포함되는 정점 A는 정점 B로 갈 수 있고요. 반대로 정점 B는 정점 A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번 시간에는 강한 결합 요소, 즉 SCC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보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백준 온라인 젖지에 있는 2150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향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를 SCC로 나누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돼요. 방향 그래프의 SCC는 우선 정점의 최대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SCC의 정의와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에서 총 4개의 강한 결합 요소가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H에서 H로 가는 간선이 없는 경우에도 H는 SCC를 이룬다고 하죠. 즉 원소가 한 개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그 원소 한 개 자체를 SCC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결합 요소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첫째 줄에 두 정수 V와 E가 주어지고요. 이건 그래프가 V개의 정점과 E개의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고요. 이제 2개의 줄에는 정수 A, B가 차례대로 주어지는데요. A 정점과 B 정점이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SCC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같이 공부했던 그 소스 코드를 조금만 변형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정렬 또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STL 또한 가져와 보았고요. 정점이 최대 10,000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000이라고 이렇게 max라는 이름의 변수를 전처리기에다가 넣어줘서 선언해 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id란 이름으로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 d라는 걸 이용해서 각 노드마다 고유한 번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처리가 된 노드 같은 경우는 finished 배열에다가 그 여부를 담아 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벡터에다가 모든 정점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인접한 노드들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게요. 그 다음에 SCC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강한 결합 요소에 담기는 모든 정점들을 2차원 배열 형태로 담으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택 또한 만들어 줘야겠죠. 기본적으로 강한 결합 요소를 판별할 때는 스택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처음 방문하는 노드만 실행됩니다. 라고 해서 항상 처음 방문하는 노드에 한해서만 실행되는 이 DFS를 정의해 줄게요. 다시 말해서 n번 수행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각 노드마다 고유한 번호, 이 id 값을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스택에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넣도록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렇게 리설트에다가 현재 자기 자신의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i는 0부터 인접한 노드의 개수만큼 반복하도록 해서 인접한 모든 노드를 하나씩 방문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인접한 노드를 이렇게 y에다가 담아주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이웃 노드인 경우 이렇게 리설트 값을 DFS를 수행한, 즉 재기적으로 DFS를 불러온 그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방문은 했지만 아직 처리 중인 이웃 노드인 경우, 즉 인접한 노드가 아직 처리가 안 끝난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이웃 노드의 D 배열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SCC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라고 했었죠. 이웃 노드를 아예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면 이렇게 DFS를 이용해서 재기적으로 수행하라고 했었고, 방문한 적은 있지만 아직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D 배열의 원소 값을 현재 리설트 값과 비교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인접한 노드를 다 확인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부모 노드가 자기 자신인 경우에는 SCC를 형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리설트가 dx 값과
동일한 경우에는, 즉 이웃 노드를 전부 방문한 이후에도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ID 값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내가 특정한 SCC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거였구나 해서 하나의 SCC 배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택에서 한 개씩 꺼내주면 돼요. 언제까지 꺼내냐면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택에서 꺼낸 것들을 전부 다 이 SCC, 즉 작은 하나의 강한 결합 요소에 담은 다음에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스택에서 꺼내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원소를 이렇게 정렬을 수행을 해서 전체 결과 2차원 배열에다가 담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모값을 반환을 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SCC를 구하는 하나의 DFS 함수를 정의를 마쳤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 함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이 부분만 조금 유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한번 메인 함수에서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간섭만큼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특정한 노드에 다른 노드를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정점에 대해서 ID 값이 배정이 안 되어 있다면, 즉 한 번도 이 DFS 함수가 수행이 안 됐다면 DFS 함수를 수행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SCC의 전체 크기를 출력하고 각 SCC를 정렬된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다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강한 결합 요소를 그냥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을 예제 입력을 복사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성공적으로 예제가 잘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제출을 해서 우리가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도미노 문제예요. 이 도미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SCC, 즉 강한 결합 요소를 조금 더 꼬아서 만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도미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강한 결합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모든 블록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넘어뜨려야 하는 블록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도미노를 한 개 쓰러뜨리면은 그 도미노와 연결되어 있는 강한 결합 요소가 전부 다 쓰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소한으로 넘어뜨려야 하는 도미노의 개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진입 차수가 0인 강한 결합 요소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한 결합 요소는 일반적으로 일방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상 정렬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도미노 문제 같은 경우는 강한 결합 요소를 각 정점으로 보고 위상 정렬을 수행했을 때 진입 차수가 0인 정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 문제예요. 강한 결합 요소끼리를 보았을 때 이러한 강한 결합 요소끼리는 일방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상 정렬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 이러한 특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SCC를 전부 다 각각 정점으로 보고 위상 정렬을 수행했을 때 진입 차수가 0인 정점의 개수를 세면 최소한으로 넘어뜨려야 되는 도미노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SCC가 지금 3개잖아요. 이때 진입 차수는 1, 1, 0이죠. 그래서 얘만 넘어뜨리면은 나머지는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결합 요소끼리 위상 정렬을 수행해서 진입 차수가 0인 정점만 세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실제로 위상 정렬을 수행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진입 차수가 0인 것만 세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강한 결합 요소에 대해서 각각 고유한 번호값을 매겨서 그룹을 만들고 각각의 그룹을 하나의 정점으로 보고 단순하게 진입 차수의 개수만 세면 돼요. 이후에 각 그룹에 대해서 진입 차수의 개수가 0인 경우만 카운트해서 출력하면 그게 답이겠죠. 자, 그래서 기존의 소스를 조금만 바꾸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점이 최대 10만 개까지니까 이렇게 10만 1로 늘려주시고요. 정렬은 필요 없으니까 알고리즘은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n과 m이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룹이란 걸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각 정점들이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정해주기 위해서고요.
인티글이란 걸 이용해서 각각의 정점, 즉 강한 결합 요소의 진입 차수가 몇인지 또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이제 이 부분은 전부 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렬하는 부분만 빼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줘요. 자, 그룹 T는 scc.size에 1을 더한 값을 넣어줍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특정한 강한 결합 요소에 속해 있는 모든 정점들이 이 scc 크기에 1을 더해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강한 결합 요소에 속해 있는 모든 정점들은 전부 다 이 그룹 값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한 결합 요소에 속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그룹 값이 2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 scc 대문자로 이루어진 이거는요, 바로 모든 강한 결합 요소를 담는 일종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열의 크기는 0부터 1, 2, 3, 4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강한 결합 요소가 증가할 때마다 1씩 증가하는 거니까 전체 속해 있는 정점들에 대해서 이 그룹 값을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룹 값은 말 그대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즉 강한 결합 요소의 ID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그려서 보여드리자면 정점 1, 정점 2, 정점 3이 이렇게 강한 결합 요소를 이룬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scc 값을 이렇게 만든다면 얘네들은 전부 다 그룹 값이 1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강한 결합 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이제 그룹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 포함되는 모든 정점들은 이 그룹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그룹 값을 기준으로 어떤 scC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문제는 테스트 케이스가 포함되는 문제라서 이렇게 t 값을 먼저 입력을 받고요. 자, 기본적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반복이 될 때마다 전체 scc 클리어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 값 또한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 특정한 정점에 대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정보인 finished 배열값 또한 전부 0으로 초기화해주고, 진입 차수 또한 전부 다 0으로 초기화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렇게 n과 m 값을 입력을 받아서 정점과 간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어떤 도미노에서 어떤 도미노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이렇게 담아주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DFS를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대한 한 번까지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강한 결합 요소를 추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바로 진입 차수를 구해주는 건데요. 이제 모든 정점에 대해서 그 연결되어 있는 정점들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정점, 즉 이후에 넘어질 도미노를 이렇게 y라고 설정한 다음에 만약에 이 i와 y가 서로 그룹이 다르다면 이 y그룹, 즉 y가 속한 강한 결합 요소의 진입 차수를 이렇게 true 값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진입 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눌러주지 않아도 그 이전에 있는 강한 결합 요소가 한 개라도 눌린다면 알아서 이쪽 도미노는 다 넘어진다는 거죠. 즉 진입 차수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SCC, 즉 강한 결합 요소들을 한 개씩 확인하면서 진입 차수가 없는 경우, 즉 진입 차수가 0인 경우는 이렇게 리설트 값을 더해줘서 결과적으로 진입 차수가 0인 강한 결합 요소의 개수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보고 정상적으로 컴파일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바로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대로 소스 코드를 제출을 했을 때 틀렸다고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사소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니까 SCC의 전체 크기만큼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등호를 빠뜨렸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출을 했더니 성공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도미노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이 도미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정말 나올 법한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는 조금 쉽게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한 결합 요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도미노 문제는 확실하게 숙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는 축구 전술 문제가 있어요. 축구 전술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어떠한 시작 구역에서부터 지시한 움직임을 따라가면은 성공적으로 전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의 강한 결합 요소에서 출발해서 모든 그래프를 방문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 출발지에 SCC의 모든 원소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반드시 정답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출발 SCC를 찾으려면 진입차수가 0인 SCC를 찾으면 돼요. 이때 진입차수가 0인 SCC가 여러 개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confused라고 출력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진입차수가 0인 강한 결합 요소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면 그때 그 SCC의 모든 원소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풀어보았던 이 도미노 문제를 조금만 더 변형해서 제출을 하면 정답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소스를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10만 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여긴 이렇게 추가적으로 result라는 이름의 벡터를 더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기본적인 dfs 함수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 그룹을 이용해서 특정한 SCC에 대한 진입차수를 구하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작성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고, 즉 윗부분은 그냥 다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바로 메인 함수만 바꾸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리설트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리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각 정점이 1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x 플러스 1, y 플러스 1로 벡터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진입차수를 구해주는데요.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의 소스 코드 그대로 넣어두시면 돼요. 모든 정점을 다 확인하면서 다른 그룹, 즉 다른 SCC로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진입차수를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서는 정답을 도출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를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int count라고 해서 i는 SCC의 사이즈라고 해서 전체 강한 결합 요소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i 플러스 1, 즉 특정한 SCC의 진입차수가 없는 경우, 이제 여기에서는 카운트를 증가시켜서 진입차수가 없는 강한 결합 요소가 몇 개인지 세주면 되고요. 이제 그때에 한해서 해당 원소를 전부 다 담아주면 돼요. result라는 벡터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 result를 정렬을 해주셔가지고 해당 찾고자 하는 강한 결합 요소를 출력할 때 오름차순된 결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카운트 값이 1이 아니라면 이제 이때는 답을 구할 수 없으니까 confused라고 출력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i는 0부터 result의 사이즈까지, 즉 전체 강한 결합 요소의 정점들을 다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sort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았을 때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출을 해보면 자, 성공적으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축구 전술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강한 결합 요소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강한 결합 요소 기초 문제풀이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